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정훈 선생입니다. 자, 24년 마지막 한능검 시험이 이제 바로 이제 어저께 치러졌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특이하게 일요일 날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화만 친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쭉 저도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쭉 풀어봤는데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요즘에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 조절은 아주 적당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타 주제로 분류하고 있는 게 이제 역사 속의 지역,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 그다음에 이제 궁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시대 통합 문제가 요즘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48번과 47번, 48번이 이게 교과 내용이긴 한데 그 시대 통합. 자,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있었던 그 토지제도 요걸 이제 묶어서 이제 요런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대 통합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진정한 기타 주제는 50번밖에 없죠. 50번이 이제 역사 속의 지명인데 지금까지 역사 속의 지명이 이제 빤한 게 나오다가 자, 이번에 이제 굉장히 독특하게 경상남도 창녕이 나왔습니다. 그 진왕 순수비에 보면 이제 창녕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창녕에 보면 이제 우포늪이 있죠. 자, 요 두 개를 힌트로 주고 이제 역사 속의 지역 창녕을 물었는데 아마 한능검을 72회나 치면서 요 창녕을 물은 건 이번에 처음 아닌가. 그거 말고도 이번에 처음 나온 문제들이 좀 있어요. 처음 나온 문제들이 좀 그거 말고도 좀 있긴 있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단원 간의 비중을 보면 이래요. 자, 이번에 이제 단원 간의 비중이 제일 잘 맞춘 것 같아요. 이걸 단원 간의 비중을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보면 이제 통일신라 발해까지, 자, 저기 선사시대부터 이제 통일신라 발해까지 늘 9문제 나오는데 이번에도 9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중세사 고려, 고려가 이제 8문제 나올 때도 있고 9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조선시대가 보통 이제 9문제나 10문제 나오는데 이번엔 11문제, 한 문제 정도 좀 더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개화기 7문제, 독립운동사 7문제. 그다음에 이제 한국 현대사가 한 6문제 정도가 적당한데 이번에는 한 문제 정도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런 정도로 이제 단원 간의 비중은 이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해설을 이제 하나씩 해드릴 텐데 그 4번 문제 같은 거 있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기출 400제 그대로 있는 문제입니다. 68회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거의 재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능검은 진짜 기출 반복 같아요. 50문제 중에서 잘 못 보던 건데 하는 문제는 채 10문제도 안 돼요. 한 5문제 안쪽.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거의 역대기출. 역대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를 거의 성의 없이 그대로 베낀 문제도 있고요. 다 비슷비슷해요, 모양이. 자, 그래서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고득점 맞으려면 최근 한 4회나 좀 멀리 보면 한 6회 정도 기출문제 풀어보는 게 짱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또 해설이 또 길면 또 길다고 또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해설은 짧고 굵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갑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들 28번까지가 이제 정근대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근대 쪽까지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1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청동기 시대. 자, 요건 되게 쉬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거의 숨도 안 쉬고. 자, 동그라미 2번 고인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번 문제. 자, 요것도 이제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그다음 이제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누렸다. 그다음 이제 번금 8조가 있었다. 자, 이건
고주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고주선 고르면 되는 건데 3번에 이 고주선의 수도가 지금의 평양으로 비정하고 있는 왕금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임신서기석과 동그라미 5번에 화백회의는 요건 이제 신라 거죠. 신라 거. 자, 그 다음에 칠지도는 백제 거고요. 동그라미 4번의 동맹은 자, 요건 이제 고구려의 제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3번 문제 요거 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삼국 항쟁 문제는 항상 나온다 그랬죠. 자, 가를 보세요. 이 3번 문제에 보면 이 가가 지금 자, 371년 이 평양 전투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구려 왕 사유가 누굽니까? 고구원왕이 되겠습니다. 고구원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이제 나가 뭔지는 좀 애매해요. 근데 지금 봤더니까 누굽니까? 신라왕이 양국 병사가 지친 틈을 타 이찬 이사부에게 명하여 병사를 이어 자, 두 성을 치게 했다. 이사부가 나왔습니다. 이사부. 여러분 이사부라고 하는 사람이 자, 6세기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때 그때 사람이죠. 자, 이사부는 역사 속에 좀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아니 신라 지중왕 때 우상국을 복속시킬 때 그때 신라군 지휘관이 이사부예요. 근데 자, 이로부터 거의 한 50년, 60년 정도 지나서 562년에 자, 신라가 이제 대가야를 멸망시킬 때 그때 신라군 지휘관이 또 이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부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뭐 연구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사부에 대해서 되게 미스터리하게 생각하죠. 아니 거의 60년, 70년 동안 이 사람이 신라 뭐 아마 신라 왕족이었을 거예요. 그냥 진골도 아니고 신라 왕족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중왕 때부터 법흥왕, 진흥왕 때까지 거의 한 60여 년에 걸쳐서 등장하는 그 신라군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으로 따지면 6세기 뭐 법흥왕, 진흥왕 때 그때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밖에 될 게 없다는 거죠. 자, 2번은 427년 평양천도 말하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에 황산벌 전투, 동그라미 4번에 영계소문의 정변, 동그라미 5번에 나당동맹, 1, 3, 4, 5번은 전부 7세기죠. 아십니까? 1, 3, 4, 5번은 전부 7세기입니다. 자, 근데 자, 뭐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 3번 문제 같은 게 사실 수박 거달기로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이 3번 문제가 쉽겠습니까? 쉬운 문제 아니죠, 이거. 자, 3번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고요. 자, 4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실게요. 4번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게 우리 기출 400제에 그대로 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 68의 기출을 재탕한 겁니다. 뭐 짝짓기가 잘못된 거. 1일차는 지금 서울이죠. 지금 이제 송파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요게 이제 공주죠. 그 다음에 이제 다 3일차는 요게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나다를 짝짓기 하라는 건데 백제의 도읍지를 이렇게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답사를 해요. 자, 그런데 뭐 다 좋은데 동그라미 4번에 왕궁리 5층 석탑. 이게 이제 백제 역사 유적지구 중에 하나인데 이거 익산에 있는 거죠, 익산. 자, 왕궁리 5층 석탑은 이건 익산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4번 문제가 아마 기출 문제를 안 풀었던 사람들한테는 역대 기출을 좀 풀었던 사람들은 뭐 요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걸 알았겠지만 뭐 아마 역대 기출 문제를 안 풀어본 사람들한테 이 문제가 또 의외로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뭐 여기서 이제 쌍용청 벽화, 안악삼업은 요거 이제 고구려의 고분 벽화들이죠.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고구려 고르라는 소리니까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의외로 쉽게 좀 정답 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6번. 자, 통일신라의 경제를 고르라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항상 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어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자, 여러분 통일신라 최대의 무역항이 국제무역항이 바로 울산항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정답을 5번을 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뭐 7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요게 정해공주묘. 자, 한국사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자매가 바로 3대 문왕의 둘째 딸인 정해공주, 넷째 딸은 정효공주가 되겠습니다. 이 발해고루란 얘기죠. 1, 2, 3, 4, 5번 중에서 발해고루라는 소리입니다. 자,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 한능검은 그렇게 디테일한 말장난 잘 안 칩니다.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뭐 8번은 뭐 진성여왕 때를 고르라는 거죠. 자, 뭐 문제가 뭐 이렇게 거창해도 뭐 결국 진성여왕 때 있었던 일을 고르라는 거예요. 원종 애노의 난. 뭐 그대로 뭐 숨도 안 쉬시고 거의 뭐 자, 5초 안에 숨도 안 쉬고 정답 고를 수 있죠. 자, 원종 애노의 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후삼국 통일 전쟁 할 때 제가 가장 유명한 장면이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927년. 이 공산전투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공산전투가 후삼국 경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가.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산이 이제 대구 공산 말하는 거죠. 803 말하는 겁니다. 자, 뭐 스토리가 있죠. 당시에 이제 후백제왕이었던 견훤이 자, 군사를 이끌고 신라로 쳐들어가서 신라 수도인 경주로 쳐들어가서 신라의 55대 임금인 경애왕을 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경순왕을 꼭두각시 임금으로 옹립을 하죠. 자, 이때 신라는 자, 고려 왕건한테 다급하게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고려 왕건이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돕기 위해서 이제 쫓아왔지만, 자, 이 견훤의 후백제 군대하고 왕건의 고려군이 이 대구 공산에서 이제 맞붙은 거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토리예요. 이때 자, 고려 태조 왕건이 자, 뭐 여러분들 시체말로 진짜 잣될 뻔했습니다. 거의 목숨만 겨우 부지할 수 있었죠. 당시 이제 왕건 대신에 죽은 장수가 바로 그 유명한 신순겸 장군이죠. 이게 바로 927년 그 유명한 공산전투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자, 이 가는 누구다? 후백제왕 견훤이 되겠습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후백제왕 견훤을 고르라는 소리죠. 됐습니까? 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번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라의 탑인데 자, 여러분 분황사 모전석탑 하면 요건 이제 그 통일 이전에 삼국시대 신라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가문사 3층탑은 요건 신문왕 때 건립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하면 이제 요건 신라 하대 선종불교하고 관련이 있죠. 정답은 쉽게 3번이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은 쉽게 나왔어요. 여러분, 요거 짝짓기 한번 해볼까요? 짝짓기. 동그라미 1번이 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석가탑 말하는 거죠. 석가탑. 그렇죠? 동그라미 2번이 이게 뭐 말하는 것 같아요? 일명평제탑이라 불린다. 요건 이제 백제, 자, 사비, 정림사지 5층 탑입니다, 이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디서.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자장의 건의로 건립된 게 황룡사 9층 목탑이고, 동그라미 4번에 요게 이제 모전석탑, 분황사 모전석탑 말하는 겁니다. 모전석탑이란 말이 전탑 모습을 한 석탑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10번 문제는 문제 진짜 잘 낸 것 같은데요. 문제 정말 잘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1번부터가 이제 고려가 이제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맨날 나오는 11번은 이제 고려 6대 성종이죠. 거의 뭐 숨도 안 쉬고 3초, 5초 만에 숨도 안 쉬고 정답 튀어나오죠. 최숙노 힘의 18조를 받아들여서 통치제도를 정비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초조대장경의 일부이다. 자, 누구의 침입으로 현종이 피난을 가고 개경이 함락되자, 자, 여러분 이 대장경 주판이 시작됐다. 이거 거란의 침입이죠.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입. 자, 이때 우리 고려가 큰 위기를 겪죠. 자, 요때 이제 바로 대장경 조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거란하고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죠. 3대 정종 때. 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관군 30만을 조직했다는 기록이 있죠. 됐습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이것도 거의 이거 잘 아는 사람이죠. 숨도 안 쉬고 김부식. 김부식의 삼국사기. 자, 여러분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할 때 그때 그 지휘관이 총사령관이 김부식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고요. 이 동그라미 1번이 누구 같아요? 이게 최충원입니다. 최충원의 봉사십조라고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이재현 같은 학자가 되겠고요. 동그라미 4번에 불시잡변 하면 정도전. 동그라미 5번에 구제학당 하면 최충의 구제학당. 딱딱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은 이렇게 순서 나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순서 나열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 하죠.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제일 빠른 게, 자, 무신정변 직후에 김보당이 난, 조이총이 난, 이게 이제 반무신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나가 제일 빨라요. 무신정변 몇 년 뒤죠. 정중부이 난 몇 년 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지금 다가 이게 정방 설치하니까 최후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가로 가야 되겠죠. 이 가가 지금 뭡니까? 개경환도.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왕실이 주도를 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강화성을 허물고 개경으로 이제 환도를 하자. 자, 여러분, 개경환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원의 간섭을 이제 받게 되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1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순서 나열을 좀 부담스러워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순서 나열은 사실 좀 흐름을 묻는 거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선수들 15번 문제 갑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원간섭기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간섭기의 우리 고려왕은 자, 원제국, 몽골 제국 대칸의 사위입니다. 부마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국이 아니라 원의 제후국이죠. 그리고 이제 고려왕은 원황제의 사위 부마입니다. 알겠죠? 고려왕비는 원나라 공주죠. 되십니까? 자,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이게 지금 원간섭기를 고르라는 소리예요. 원간섭기를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원간섭기나 고려 말에 이 고려 지배층이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하죠. 권문세족.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큰 어려움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권문세족 고르라는 거니 이게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갑니다. 자, 16번 문제를 봤더니까 자, 맨날 나오는 그 서경의 고려 도경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고려의 경제 상황을 고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맨날 나오는 문제죠. 정말 기출에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는 재탕입니다. 큰 문제 없이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 한국사 탑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익산미륵사지 석탑, 경천사 10층 석탑. 요거 경천사 10층 석탑이죠.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요 경천사 10층 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려의 탑을 고르라는 소리예요.
고려의 탑을 고르란 소리예요. 뭐 3번이지 뭐. 3번이 고리성기 탑이죠. 월정사 팔각 9층 탑이죠. 됐습니까? 동그라미 2번이 이게 정림사지 5층 탑이에요. 동그라미 2번이. 동그라미 5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고. 됐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18번 문제부터가 이제 조선입니다. 조선. 자, 18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자, 여기 있는 이 민무구 민무질. 요건 이제 그 태종 이방원의 처남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태종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주자소에서 개미자는 태종, 갑인자는 세종. 요거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자, 19번에 봤더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만리는 세종이 학문연구, 편찬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자, 뭐 당연히 이건 집현전이죠. 집현전 묻는 거죠. 1, 2, 3, 4번 중에서 집현전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집현전은 세조 때 자, 그 사육신 생육신 할 때 그 사육신 그 단종 복위 운동 때문에 집현전이 폐지됩니다. 나중에 성종 때 이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이 나중에 이제 다시 그러니까 홍문관이 설치되죠. 자,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0번. 여러분 20번 이거 악학개범을 줬는데요. 이 악학개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이제 성종 때죠. 성종 때 성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악의 역사, 소도구, 그다음에 이제 의상,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게 일종의 이제 음악 백과사전쯤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악학개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악학개범이 편찬된 성종 때, 자, 여러분 성종 때 있었던 사실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국대전이죠. 자, 경국대전의 편찬이 시작된 것은 자, 세조지만 이 경국대전이 완성돼서 반포된 건 성종이거든요. 알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에 동문희고라고 하는 건 나중에 정조 때 편찬 사업이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1번. 제가 이제 그 PPT 화면을 이제 새로 이렇게 짤 때 전 시험 거기다가 엎어치는데 21번은 저번에도 21번이 을사사화였는데 이번에도 또 을사사화야. 거의 역대 기출을 그대로 베끼는 것 같아요. 을사사화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사화. 명종지기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정답이 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에 자, 요거 조선통신사죠. 요 조선통신사 문제도 바로 저저번에 이 조선통신사가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이거. 계속 지금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의 연행사. 요 연행사는요, 자, 우리 조선국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외교사절을 연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선통신사는 뭐냐? 요거는 조선국왕이 일본의 에도 막부의 쇼군에게 보낸 외교사절이 바로 조선통신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이죠. 자, 유네스코에서 이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이라고 해서 요걸 이제 일체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했죠. 이 동그라미 5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 동그라미 2번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개화기에 보면 일본의 조사시찰단 또는 뭡니까? 신사유람단이라고 하는 걸 보낼 때 이렇게 암행어사 형식으로 비밀리에 파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요건 이제 보빙사죠. 보빙사가 시험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3번은 자, 요건 이제 강의 안에 고사간 수도고루라는 소리죠. 자, 강의 안에 고사간 수도고루라는 소리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좀 수박 거달기로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이제 회화,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한 문제씩 꼭 냅니다. 이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이제 그 신윤복의 그 풍속하죠. 월화정림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5번이 이게 이제 금강전도. 자, 여러분 정선의 그 진경산수하죠. 뭐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4번. 삼전도에서의 비운적인 굴욕적인 항복으로 전라는 끝났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이죠. 여러분 1, 2, 3, 4, 5번 중에서 병자호란과 관련된 걸 고르라는 겁니다. 4번과 5번. 4번의 조헌, 5번의 신립, 이거 전부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전라번 병사 김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원 광교산에서 이 전라도 근황병이 청군과 자, 맞닥뜨린 그 전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광교산 전투라고 하는 건데 병자호란 당시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깨졌냐.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병자호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당시 이제 우리 조선군이 나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군의 뭐 의미 있는 전투라고 하면 뭐 승전? 사실 이제 이 광교산 전투는 승전에 가깝죠. 당시에 이제 그 수천 명의 전라도 근황병이 이제 전라병사가 이제 김준용인데 김준용의 지아래 이제 수원 강교산에서 그 청군과 이제 그 교전을 해서 청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전투입니다. 그 국립진주박물관 아시죠? 그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만든 영상에도 이 광교산 전투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마 전투라고 있어요. 기마 전투. 기마가 지금 이제 강원도 지금 이제 북한 쪽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지명이 기마입니다. 자, 유림이 이끄는 그 당시에 이제 강원도 근황병, 평안도 강원도 근황병이 청군에게 타격을 입힌 그 기마 전투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정도는 뭐 승전에 가까운 자, 나름 이제 조선군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전투들이거든요. 근데 요 우리 한능검 시험에 요 김준용이 이끄는 이 광교산 전투가 이게 우리 한능검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이게 무지 잘 나옵니다. 알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5번을 보시면 요거는 뭐 대동법 묻는 거죠. 대동법은 그래도 1년에 한능검 4번 치잖아요. 대동법 문제는 한 문제나 두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큰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이번에 정말 간만에 송시열을 단독 출제했습니다. 자, 이 사람 자, 뭐 어떤 사람들은 송시열이 이 조선을 망쳤다. 뭐 이렇게 이제 아주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7세기 중후반에 조선의 정계, 사상계에서 이 송시열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송시열은 크게 세 가지하고 할인이 있죠. 이제 조선의 17대 군주인 효종이 즉위하자 기축봉사를 올려서 소위 이제 북벌의 꿈을 자, 이 효종에게 심어준 인물이 바로 송시열이죠. 그 다음 이제 송시열은 자, 예송논쟁 알죠? 이 예송논쟁 당시의 서인쪽 지도자였죠. 서인쪽 사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송논쟁 당시에 서인의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송시열이죠. 그 다음 이제 이 송시열은 자, 두 번째 환국인 기상국 때 자, 원자 책봉을 끝까지 반대하다가 사사당했죠. 쉽게 말하면 이제 기상국 때 사사당한 인물이 바로 송시열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아주 간만에 사실 원래 송시열이 가끔 나와요.
우리 한능검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데 이번에 송시열 단독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예속 논쟁 당시에 서인쪽 지도자죠. 자, 그래서 1번이 송시열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 이게 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담헌,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정제두고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추사체 하면 김정희, 김정희 하면 추사체.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은 이제 연암박지원이죠. 연암박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들 참 좋아요.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문제가 거의 없고요. 진짜 문제 잘 냈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뭡니까? 자,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묻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의 재배. 동그라미 3번에 보부상, 장시. 동그라미 4번에 모내기법의 확대. 동그라미 5번에 설점수세제. 전부 이제 조선 후기의 모습이죠. 근데 동그라미 1번에 건원중보. 이 건원중보는요, 고려 6대 성종 때 만들어진 철전화폐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왜 정답이 1번인지 알겠죠? 항상 경제 문제가 두 문제 정도는 무조건 나오는데 이번엔 세 문제 나온 거예요. 고대 경제, 고려 경제, 조선 후기 경제. 세 문제 나온 거죠. 28번 갑니다. 28번은 자, 무예도보 통지. 이건 뭐 정조 때 편찬된 종합 무예서죠. 그러니까 이 무예도보 통지 가지고 정조를 떠올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 2, 3, 4번 중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정조구로란 소리죠. 자, 쉽게 4번이 정답이 나오죠.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서희수 등의 서울 출신 학자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한 게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이죠. 숙종.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속대전은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가 되겠습니다. 자, 28번까지가 일단 전근대 쪽인데요. 자, 요거 전근대 쪽 지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출에 거의 재탕에 가깝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계속 이어갑니다. 자, 29번부터가 이제 그 근대사인데요. 자, 개화기인데 29번 문제하고 30번 문제 문제 아주 좋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29번 문제를 보시면 자, 그 근대 신문을 이제 연결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 한성순보가 이게 최초의 관보, 최초의 근대 신문이죠. 자, 요거는 이제 수난문입니다. 방문국에서 발행을 한 거죠. 그다음 이제 독립신문은 자, 서재필이 창간을 주도한 거니까 맞죠. 자, 여러분 그 티귿은 뭡니까? 자, 티귿은 나중에 이제 이게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해서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그거 말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상업 광고가 처음으로 게재되었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한성주보라고 한성순보가 1년 정도 발간이 되다가 이제 그 중단이 됐다가 요 방문국에서 나중에 이제 한성주보를 발행을 합니다. 그 한성주보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자, 상업 광고를 실은 것으로 유명하죠. 자, 여러분 29번 문제는 문제 정말 잘 냈습니다. 문제 정말 잘 냈습니다. 좀 적당한 난이도. 그 다음에 30번. 자, 30번은 요거 조금 그래도 수박 거달기로 공부한 사람들은 요런 문제 어려워하시죠. 요 가가 이게 자, 무왕세라고 해서 이 강화도주의학에 딸린 거죠. 조일 무역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나는 요 조일 무역규칙이 7년, 8년 만에 이제 개정이 됩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해요. 여기는 관세가 있습니다. 얘가 1876년, 얘가 188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죠. 자, 여러분 1, 2, 3, 4, 5번 중에서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죠.
동그라미 4번 함정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되는 운요 사건이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요 가보다는 몇 달 전이죠. 자, 정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2달 전에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됐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1번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병인양요, 신미양요는 거의 매번 나옵니다. 매번. 한능검 치면 거의 1년에 4번 치면 병인양요, 신미양요 문제는 1년에 3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번엔 또 나왔죠. 기존 기출 그대로 재탕입니다. 자, 제일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 제일 뒤에 있는 거 고르면 돼요. 신미양요가 제일 뒤에 있는 거죠. 31번 고른 문제고요. 32번 문제. 자, 32번 문제는 요거는 수학 거달기로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콕 집어서 뭡니까? 요 단발령이라고 하는 게 을미기역이죠. 그 다음에 김홍집, 박영려, 연립내각.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2차 가부기역 고르란 소리예요. 제2차 가부기역 고르란 소리입니다.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고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고 이게 제2차 가부기역이거든요. 맞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과거제가 폐지된 건 언제다? 이건 제1차 가부기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교정청. 이것도 제1차 가부기역 당시에 농민군의 요구로 교정청이 설치됐지만 곧 폐지되고, 자, 대신에 군국기무처가 설치됐죠. 요 군국기무처가 제1차 가부기역을 주도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3번. 33번도 이게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묻는 문제죠. 이 문제도 결국. 동학농민운동 문제는 한능검 문제를 1년에 4번 친다 그러면 동학농민운동 문제는 무조건 3문제씩 나옵니다.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걸 고르라는 겁니다. 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자, 뭐겠습니까? 그쵸?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잘 좀 보셔야 됩니다. 항상 문제가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됐죠? 34번 문제 갑니다. 34번 문제. 사실 요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 그러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인데, 그렇죠? 근데 이건 장성이라고 하는 지명을 줬기 때문에 장성의 황룡천 전투를 고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4번을 보시면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의 강제해산으로 의병활동이 고조된 이 시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콕 집어서 정미의병 묻는 문제죠. 정미의병을 고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미의병 당시에 13도 창의군 또는 13도 연합의병이라고 하죠. 전국의병연합부대가 만들어졌죠. 그걸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은 요건 이제 대한제국, 광무개혁, 그거 묻는 문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나옵니다. 광무개혁, 대한제국이 안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한능검 치면 무조건 대한제국, 광무개혁 문제 한 문제씩 꼭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6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3.1운동.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3초, 5초 숨도 안 쉬고 그대로 정답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7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뭐냐.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등이 이끈,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겠습니까? 청산리 전투. 요 북로 군정서군 말하는 거죠. 북로 군정서군. 그렇죠? 자, 1, 2, 3, 4, 5번 중에서 북로 군정서군 고르라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북로 군정서군은 이제 대종교인들이 만든 항일단체인 중강단. 요 중강단을 확대 개편했죠.
맞습니까? 요 북로 궁정서군의 지휘관이 누굽니까? 김좌진 장군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동그라미 1번이 무슨 부대입니까? 조선혁명군 양세봉 부대죠. 한중연합군에 활동할 때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2번은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호가장준터 하면 뭡니까?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8번을 보시면 요것도 맨날 나옵니다. 신안촌 나왔으면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신안촌. 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죠. 자, 요거 맨날 요렇게 나옵니다. 자, 진짜 한능검 시험은 역대 기출 거의 재탕입니다. 거의 뭐 번호도 안 바뀌고 거의 재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9번. 39번과 40번이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문제가 참 괜찮은 문제를 좀 문제 내느라고 나름 고민을 좀 한 게 39번 같은 건 좀 고민을 좀 했죠. 자, 요게 이제 시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상록수. 뭐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상록수라고 하는 이 소설이 이제 시문이 이제 1935년에 동아일보에 연재한 소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배경이 뭐죠? 분할운동이 배경입니다. 분할운동. 분할운동을 주도한 게 이제 동아일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시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자,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항일 또는 뭡니까 민족의식을 고조시키는 그런 작품 활동을 했죠. 뭐 시 중에서 이제 그날이 오면 상록수 많은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시문이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1번은 이거 서정주죠. 서정주.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주시경 선생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이제 박은식의 유교구신론 할 때 시문 가지고 푸는 겁니다. 시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국문학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뭐 상록수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번. 자, 우리 지금 서울이라고 하죠. 조선시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성부라고 했죠. 고려시대는 한양군이라고 했죠. 한양군. 그러면 일제강점기에는 지금의 서울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경성. 자, 게이조라고 불렀죠. 게이조. 그러니까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서울특별시잖아요. 자, 조선시대는 이제 한성부죠. 한성부.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는 요걸 경성부라고 했습니다. 게이조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게이조. 자, 경성이라고 불렀던 곳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그 조선총독부가 있는 그 경성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정답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자, 2번을 자, 꼽아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조선형 평사는 진주입니다. 진주.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40번 문제, 39번 문제와 40번 문제는 그래도 역대 기출에서 맨날 나오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41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 역대 기출에서 무조건 한 문제씩 맨날 나오던 스타일이죠. 여러분 지금 시골 할머니들의 상징인 그 몸빼 있죠. 몸빼. 그 몸빼라고 하는 게 일제강점기에 그 중일전쟁 이후에 그 전시표준복으로 채택한 것이 유래입니다. 알겠죠? 일제 말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몸빼나 애국반이 일제 말기의 모습이죠. 41번 문제도 역대 기출의 재탕입니다. 계속 나오던 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를 보시면 그 신처의 연보인데요. 이 문제는 좀 참 재밌는 게 그 1907년에 만들어진 비밀결사 단체인 신민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의 최대 규모의 반일 사회단체인 신간회하고 이거 가지고 장난친 거죠. 이거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건 신간회죠. 근데 기억은 신민회입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친 거죠. 치사 빤스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문제 또 내요.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43번부터는 이게 이제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43번은 이제 여기 제주도 4.3 사건이죠. 제주도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4.3 사건은 노무현 정부에서 자,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이제 사과를 하고 이제 진상규명 노력을 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도 요 제주도 4.3 사건을 이제 그 소재로 한 게 이번에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상당히 중요한 뭐 작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하여튼 요게 이제 뭐 제주도 4.3 사건이고요. 44번. 44번은 이제 요 사람은 이승만이죠. 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게 아닌 걸 고르라는 거예요. 이승만이 48년에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해서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제 쫓겨났으니까 12년 동안 이승만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동그라미 2번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 1953년이죠. 6.25 전쟁 몇 달 뒤에. 동그라미 3번에 진보당 사건 58년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반민특위가 해체된 게 49년입니다. 49년. 동그라미 5번에 농지격법이 제정된 것도 49년이죠. 다 좋은데 경부고속국도. 자, 경부 고속도로, 고속국도가 정식 명칭이죠. 요거 언제입니까? 요거 1970년 7월 1일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45번을 보시면 자, 45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뭐 유신시대, 유신헌법 안 나온 적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뭐 한능검 4번 치면 한 3문제꼴로 나옵니다.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요 유신시대, 유신헌법이 시행된 기간에 있었던 모습을 고르라는 거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뭐 5번이 정답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6번. 46번은 이제 60민주화 운동이죠. 요건 이제 1987년 60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6월 민주항쟁이라 불렀죠. 그래서 자, 60민주화 운동. 항상 보면 4.19 혁명이 나오든가 5.18 민주화 운동이 나오든가 60민주화 운동이 나오든가 그 3대 민주화 운동 중에 하나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60민주화 운동이 나왔죠. 정답은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 뭡니까? 3번이. 이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죠. 그렇죠? 5.18 민주화 운동이고 동그라미 5번이 뭐예요? 이게 이제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47번과 48번은 뭐 47번의 가는 뭡니까? 그 통일 직후에 신라가 이제 통일 직후에 신문왕 때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이제 나는 요건 뭡니까? 자, 고려의 5대 경종 때 전시과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다는 뭡니까? 고려 마지막 해죠. 1391년 공양왕 때 자, 과전법을 시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라는 이건 뭡니까? 요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왕께서 이를 없애고 현직 관리에게 주어 직전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요건 이제 직전법이죠. 요 사람 누굽니까? 세조죠. 세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뭐 순서는 뭐 그대로 가나다라 순서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48번도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49번 문제를 보시면 뭡니까? 자, 이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중학교 8학번입니다. 82년도에 제가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당시에는 교복이 이제 일제식 교복 뭐 그런 거였어요. 시커먼 교복.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복 다 사놓으셨죠.
왜냐하면 입학 처리되면 교복값이 이제 폭등을 하니까. 그런데 2월 10며칠 날 갑자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교복 자유화, 두발 자유화, 뭐 이걸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저는 교복 안 입어봤습니다.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생 때 교복이 다시 부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이 때만 묘하게 교복을 아예 안 입은 세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전두환 정부가 소위 이제 유아조치라고 해서 뭐 야간 통행 금지 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두발 자유화, 교복 자유화, 그게 이제 82년입니다. 82년.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고르라는 거죠. 전두환 정부. 1, 2, 3, 4, 5번 중에서 전두환 정부 고르라는 거죠. 왜 정답이 2번인지 알겠죠? 전두환 정부의 그 언론 탄압 3종 세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언론기본법, 보도지침, 언론사 통폐합. 이게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탄압 3종 세트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아주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봐봐요. 동그라미 1번에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건 노태우 정부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나중에 이제 김영삼 정부입니다. 1995년. 호주제 폐지는 요게 이제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 호주제 폐지. 뭐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건 아니지만 한능검 시험이니까 이런 게 나와요. 50번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되게 뭐 처음 나온 겁니다. 아마 50번 문제는. 역사 속에 이제 창녕을 물은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한 50분 정도, 50분 남짓, 지금 이제 72의 문제를 쭉 봤는데, 72의 문제는 하여튼 올해 68회, 69회, 70회, 71회, 72회 올해 4번 쳤는데, 24년에 4번 쳤는데, 이번 72의 문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단원간의 안분도 제일 잘 돼 있고, 문제 퀄리티도 이번에 제일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해설 강의가 아마 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마칠게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